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8에서 105쪽이고요. 1차시입니다.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 사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미경에는 이렇게 실체 현미경이 있고요. 광학 현미경이 있습니다. 근데 실체 현미경보다는 광학 현미경이 훨 더 크게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실체 현미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실체 현미경, 여기 이게 실체 현미경이거든요. 실체 현미경인데 이 실체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봤는데요. 요 위에 이 부분은 렌즈가 있죠.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를 뭐라고 하냐면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접안. 여기 이 안자가 한자로 얘기하면 눈 안자야, 눈 안자. 그래서 이 접안 렌즈는 눈으로 보는 렌즈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렌즈.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여기에도 렌즈가 달려 있는데 이 렌즈는 뭐라고 하냐면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대물 렌즈. 물체에 가까이 된 렌즈라고 생각하면 돼. 대물 렌즈. 물체의 상을 확대해주는 렌즈가 대물 렌즈예요. 눈에다 갖다 대는 눈으로 보는 렌즈는 접안 렌즈고 물체의 상을 확대해주는 렌즈는 대물 렌즈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물 렌즈 바로 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숫자가 좀 써 있어요. 뭐 1배,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바로 회전판이라고 합니다. 회전판. 돌릴 수가 있어. 회전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숫자를 1배로 맞추냐, 3배로 맞추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표시하는 걸 배율이라고 합니다. 배율. 얼만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1배로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냐, 아니면 2배로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냐, 아니면 10배로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냐, 이런 표시를 곱하기 표시로 이렇게 나타를 해. 이걸 배율이라고 해요. 얼마나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회전판은 대물 렌즈의 배율을 조절하는 나사입니다. 이 회전판은 여기 회전판. 그리고 그 아래 빛이 나오는 조명이 여기 위에도 있고요. 여기 아래, 여기 동그란데 이 아래 부분에서도 빛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여기만 있고 어떤 거는 여기만 있는 것도 있어. 실체 현미경마다 다 달라.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 부분은 재물대라고 합니다. 재물대. 관찰할 대상, 물체를 올려놓는 곳을 말해요. 재물대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사가 양쪽에 있는데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조명 조절 나사가 달린, 이건 조명 조절 나사가 있는 거예요. 조명 조절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켜고 끄며 밝기를 조절하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 이 아래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이 빛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조명 조절 나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초점 조절 나사예요. 초점 조절 나사. 초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물체의 상이 뚜렷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초점이 맞으면 물체가 뚜렷이 보여. 안경을 썼는데 잘 안 보여. 그러면 초점이 잘 안 맞은 거야. 근데 어떤 안경을 썼더니 뚜렷하게 잘 보여. 그거는 초점이 맞은 거야. 이해되셨죠? 초점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래서 이 나사는 초점을 조절하는 나사예요. 그래서 대상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나사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구조가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긴 일단은 이 부분은 많이 써는 거는 일단 지우고, 자, 이쪽은 좀 지우고 다시 원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체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볼게요. 1번 회전판을 돌려, 여기 있는 회전판을 이렇게 돌려서 대물 렌즈의 배율을 가장 낮게 맞춥니다. 가장 낮게. 왜 낮게 할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체를 찾으려고 해. 근데 선생님은 요만큼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안경을 쓰고 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안경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지 이렇게 먼저 찾아야 되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한 번에 이만큼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는 게 일단 여기 있구나. 먼저 물체를 찾기가 좋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를 덜한 배율을 가장 낮게 먼저 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회전판으로 돌려서 배율을 가장 낮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찰할 대상이 담긴 패트리 접시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처음에는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을 가장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대 위에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2번 전원을 켜고 조명 조절 나사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제 얘가 보려면 환하게 봐야 되잖아. 그래서 조명 조절 나사로 3번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초점 조절 나사로 대물 렌즈를 관찰할 물체에 최대한 가깝게 내립니다. 최대한 가깝게. 여기 이렇게 초점 조절 나사를 이걸 돌리면 여기 있는 대물 렌즈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한 가깝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야. 최대한 가깝게. 아, 여기 있구나. 이제 알았어. 그럼 최대한 렌즈를 가까이 대가지고 최대한 자세히 보이게 일단 하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내려. 그 다음에 4번. 접안 렌즈로 관찰할 물체를 보면, 여기, 이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4번. 접안 렌즈로 관찰할 물체를 보면서 대물 렌즈를 천천히 올려 초점을 맞추어 관찰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깝게 내리면 아직 좀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올리면서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초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대물 렌즈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관찰하는 거죠. 맞췄어. 아, 이제 잘 보였어. 근데 처음에는 가장 낮게 해서 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배로 봤어. 그러면은 이제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이는 거야. 뭐 5배로 보던가 아니면 10배로 보던가 배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초점 조절 나사로 초점을 맞춰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제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배율은 현미경의 배율 얼만큼 크게 보는지 그거는 접안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대물 렌즈 배율이 예를 들어 2배야. 그리고 접안 렌즈 배율이 2배야. 그럼 내가 본 현미경의 배율은 4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접안 렌즈 배율이 2배고 대물 렌즈 배율이 지금 배율을 높여가지고 10배로 바꿨어. 만약에 2배가 아니고 10배로 바꿨다면 나는 40배로 크게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곱하기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배우고 이 내용은 고등학교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엔 광학 현미경을 볼게요. 아까는 실체 현미경이었는데 얘는 광학 현미경이야.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하는 빛광자를 써서 광학 물체를 보는 거야. 광학 현미경. 먼저 확대해서 구조를 볼게요. 구조. 이게 광학 현미경이 이렇게 있는데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여기가 당연히 눈으로 보는 렌즈인 접안 렌즈겠지. 접안 렌즈. 그렇죠. 접안 렌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해. 저쪽에서는 초점 조절 나사가 있었는데 실체 현미경에서는 여기서는 나사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2개가 있잖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그 중에 큰 거는 조동 나사라 그래서 표본의 상에 대한 대강의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사는 미동 나사라고 해가지고 표본의 상에 대한 정확한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조동 나사와 미동 나사가 있어. 실체 현미경에서는 뭐가 있었나? 초점 조절 나사 한 개만 있었잖아. 얘가 좀 더 고급져 보이지? 나사가 2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광학 현미경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바닥에 재물대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재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 재물대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거는 당연히 아래에 있는 위에랑 좀 다르게 생겼지만 여기는 볼록 렌즈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3개가 달려있네요. 4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이게 바로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 그 다음에 저기에 없는 실체 현미경에는 이게 없는데 조리개가 있습니다. 조리개.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빛의 양을 조절할 때. 이걸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조명이고요. 여기 선생님이 그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조명 조절 나사가 있는 것도 있어. 조명 조절 나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 현미경 말고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봤어요. 자, 재물대가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자,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회전판을 돌려. 여기에 있는, 여기가 회전판이거든요. 대물 렌즈 위에 있는 거, 여기가 회전판입니다. 여기 회전판.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똑같죠?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 현미경의 전원을 켠 다음에 조리개를 이용하여, 뭐 실제 현미경에는 없었잖아. 조리개를 이용하여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실제 현미경에서는 조명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 조명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했고요. 광학 현미경에서는 조리개를 이용하여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3번 여기 조리개. 자, 그다음에 3번 연구 표면을 재물대 가운데, 아이고, 표면이 아니고 연구 표본이라고 합니다. 연구 표본. 이거는 관찰할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표본이라는 건 재물대 가운데에 고정하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 나사로. 왜 조동 나사로 할까? 미동 나사는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아. 조동 나사는 크게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조동 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연구 표본과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똑같이 최대한 가깝게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재물대를 이렇게 올립니다. 뭘 통해서? 여기 조동 나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 조동 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접안 렌즈로 상을 찾습니다. 올렸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 뭘로? 이 조동 나사로 천천히 내리면서 여기 있구나. 상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동 나사로 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이제 조절합니다. 마지막엔 미동 나사로 이렇게 미동 나사를 이용해서 상의를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하고 관찰한 다음에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바꾸어가며 관찰합니다. 언제나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바꾸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가장 낮은 렌즈부터 시작하고 가깝게 하게 한 다음에 멀리 하면서 상을 찾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까지 봤어요. 길죠? 이게 중요해. 그냥 초등학교 때 알아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나오는 거 굳이 또 공부할 필요 없잖아.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 현미경입니다. 실체 현미경이나 그리고 광학 현미경이나 모두 관찰할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두. 근데 실체 현미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대상을 저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현미경은 관찰할 대상을 그대로 재물대에 올려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관찰 대상을 훼손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올려놓고 돋보기 보듯이 관찰하는 거야. 근데 돋보기보다 실체 현미경이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생물도 물이 담긴 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광학 현미경은 실체 현미경보다 훨 더 크게 확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 그래서 100배, 400배, 1000배 등 고배율로 대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배율. 높은 배율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표본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대상물만 표본으로 만들어야 돼. 아까 그 선생님이 관찰할 대상을 연구 표본이라고 했잖아. 연구 표본. 이 연구 표본.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표본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대상물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얘가 확대가 크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통 세포 관찰 등에 사용합니다. 실체 현미경은 세포 관찰하지 못해. 너무 얘는 그만큼 저배율로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집신벌레 표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본이니까 실체 현미경이야 광학 현미경이야. 이거는 광학 현미경을 관찰할 때 만드는 거예요. 광학 현미경. 자, 먼저 그 받침유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침유리 탈지면을 조금 떼어내어 오목 받침, 이렇게 오목 들어가 있는 받침유리를 오목 받침유리라고 해. 그래서 오목 받침유리의 오목한 부분에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가 들어있는 물을 스포이트로 탈지면에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덮기 유리를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하게 기울여 천천히 덮어 집신벌레 표본을 만듭니다. 여기서 왜 비스듬하게 할까? 위에서 그냥 딱 누르지 않고. 왜냐하면
요걸 비스듬하게 천천히 이렇게 덮어야 여기에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기방울이 생기지가 않아. 공기방울이 생기면 또 관찰하는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비스듬하게 기울여 천천히 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탈지면을 넣은 이유는 집신벌레는 스스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탈지면을 사용하여 집신벌레의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약품으로도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셨죠? 이거 수능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배우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할 게 줄어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힘들었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